오늘은 입시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오늘 말해주려고 프린트를 이만큼 해왔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제가 영화과 실기 갔을 때 입었던 옷은 또 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은 얼룩이 져서 못 입었는데 이런 파스텔 톤의 니트를 입고, 그다음에 안경은 그 당시 유행하던 이런 동글뱅이 안경을 껴줬어요. 왜냐면 좀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잘 못 끼니까 대신 수험생 룩으로 그때를 기억해보며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처음에 입시학원을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원래는 영화과에 진학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영상 쪽의 학과를 가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뭔가 제가 생각했던 그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과를 찾아보니까 영화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과를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영화과랑 관련된 일들도 많았고 영화에 관련된 일들도 조금 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과 좋은데?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영화과에 죄송해요. 영화과는 실기시험을 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실기시험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고3 때 영화과 준비를 해도 안 늦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고3 때 영화 입시학원을 보내주세요. 이러면 좀 당황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왜 영화과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오래 해보고 관심 있게 계속 그때부터 대학교를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혼자 독학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약간 3학년 때부터 준비해서 그런지 뭔가 내가 뒤처지진 않을까 하는 그런 촉박한 마음,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일단 학원을 다녀보자 해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학원을 다녔습니다. 학원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필기에 더 강한 학원인지 실기에 더 강한 학원인지, 그 필기 시험 글을 쓰는 시나리오 시험이 있고 면접으로 할 수 있는 시험이 있는데 저는 두 번째 말로 하는 면접에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처음에 다녔던 학원이 약간 글쓰기 중심의 학원이라서 저랑 안 맞다는 거를 수시 원서 쓰기 한 달 전이었나? 한 달 전이 아니라 진짜 수시 원서를 쓰기 얼마 전에 안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계속 이게 맞나 생각하긴 했는데 이게 입시가 다가올수록 더 아님을 느꼈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다니던 학원에서 수시 원서를 어디 쓸 건지까지 적어놓은 상태였는데 면접을 전문으로 조금 하는 그런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게 수시 원서 쓰는 날 옮겼던 것 같아요. 수능으로는 학교를 갈 마음이 없어서 수시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옮긴 학원에 가자마자 저녁에 바로 선생님이랑 같이 어디 학교를 쓰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예 그냥 뜯어 고쳤어요. 그게 어느 학교냐면 대진대, 청주대, 수원대, 순천향대, 동의대, 경성대, 서울예대, 동방예대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3주 맞나? 하여튼 그 남은 첫 시험 전까지 계속 면접 준비만, 진짜 면접 준비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예상 질문을 다 워드에 적어놓고 그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다 하고 전부 다 외웠어요. 청주대 질문이 제 예상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종이를 드리고 그렇게 연출하려는 이유가 뭐야? 이러고 만약 그런 연출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이 있어? 그리고 이 장면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랑 이 장면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구성한 스토리를 3가지의 색으로 말해보라. 이 장면에서 필요한 장치나 도구, 입시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청주대에 오고 싶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청주대학교 영화 커리큘럼을 말해보라는 거랑 영화 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하여. 그다음에 수원대는 수원대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제시문을 준 다음에 시나리오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누가 더 매력적인 인물로 보이는지, 이 씬의 화면과 사운드를 표현해봐라. 영화를 찍어본 적이 있는지, 영화가 좋다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좋아하는 감독 3명, 그리고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왜 수원대고 오고 싶은지를 예상 질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예대는 지금까지 편집해본 것들이랑 편집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플래시백에 대해 알아요? 이런 거나 그냥 빛의 삼원색, 세곤도의 설정 기준은 플롯은 뭔가, 뭐 이런 느낌에 대한 예상 질문을 썼습니다. 전공 질문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공에 따라서 질문이 들어오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공 질문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대진대 예상 질문은 영화 제작의 3단계, 그리고 좋아하는 장르와 그에 대한 걸 설명하라. 그리고 한국 영화의 문제점이 뭔지, 그다음 동방예대는 스토리의 주제가 뭔지, 영화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은지, 졸업한 후의 목표가 뭔지.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영감을 준 영화,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경상대는 뭐 그냥 만들고 싶은 영화, 경성대 왜 외우고 싶냐, 이 정도로 그냥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별로 전부 다 다르게 지원하게 된 계기를 적었는데, 자기소개는 항상 가번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 안녕하십니까, 편집 전공을 하고 싶은 가번호 163번입니다. 저는 영화 편집자라는 개념이 감독과 관객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홀룰룰룰룰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별 수업 커리큘럼을 다 보고 갔어요. 다 보고 이제 그 학교가 자랑하고 싶은 거나 그 학교에만 있는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그걸 하나하나 다 집어서 그거랑 엮어서 지원하게 된 계기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원대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학교 내에 DIC이라는 색보정 전용 작업실이 있다는 점을 넣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색보정에 관련된 수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다른 학교랑 차별된 기회로 다가왔다라는 말을 넣었고, 뭐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 이렇게 학교에 대한 걸 내가 미리 찾아봤다, 학교에 대한 애정이 내가 이미 많다라는 걸 저는 조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청주대학교를 지원했을 때는 40년 전통의 영화를 키워드로 잡고 말을 시작했어요. 왜냐면 청주대가 그 전통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청주대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을 선택해서 그 교수님 한 분이 논문을 쓰신 걸 제가 봤어요. 입시 때문에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 청주대에 있는 교수님의 어떤 논문을 제가 읽어봤다. 그리고 제가 어떤 점을 느꼈다. 그리고 이 청주대에 원래 국공프라고 국제 공동 프로젝트인데, 그게 한국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교류를 해가지고 그런 영화 제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제가 청주대 연극영화과를 찾다가 발견을 해서 학교 안에 계신 교수님의 논문도 보면서 제가 어떤 점을 느꼈기 때문에 이 학교에 꼭 오고 싶다라는 거를 좀 어필했습니다. 청주대는 그렇게 어필했습니다. 순천향대를 적을 때는 실무 위주의 교육 커리큘럼을 이야기했고, 또
거기에 교수님이 책을 내셨어요. 순천향대 교수님이 책을 내셔가지고 그 책을 읽고 난 후에 막 말을 어떤 걸 또 느꼈다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신의 20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의 20일에 순천향대 커리큘럼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좀 참고해서 미리 커리큘럼을 좀 파악을 다 하고 갔습니다. 순천향대는 키워드를 교수님이 쓰신 책과 그에 대한 느낀 점 그리고 신의 20일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순천향대 커리큘럼을 찾아봤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성대는 여기도 30년의 전통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영화의 도시 부산, 영화의 도시 부산답게 부산에서 제작되는 영화와 연기 교육을 진행하면서 전문가랑 양성을 하고 부국제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방예대랑 서울예대는 준비하지 않았네요.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공통 질문으로 좀 나오겠다 싶은 거를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를 적어놓고 다 써두고 좋아하는 한국 영화도 다 정해서 다 써놨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외국 영화도 3편에서 5편 정도를 꼽아서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 적어놨고요. 전공 질문할 때 좋아하는 그러면 제가 편집 전공이니까 좋아하는 편집 감독 있어요? 물으시면 이제 답할 편집 감독님들도 한 3분 정도 찾아서 다 왜 좋아하는지도 적어놓고 외웠습니다. 편집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영화 이거는 진짜 많이 준비해 갈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영화 공부할 때 본 책들도 다 정리해서 갔어요. 영화 공부할 때 어떤 책을 봤는지 보고 어떤 걸 느꼈는지에 대한 생각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전공이랑 관련된 감독을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생충이 진짜 많은 진짜 많은 입시생들이 답했을 거라서 무조건 기생충은 피해라. 기생충은 말하면 안 된다. 그거는 너무 그냥 모든 입시생들이 아마 다 말할 거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기생충 그냥 일단 기생충도 적었어요. 왜냐면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해서. 학교마다 그 면접이 어땠는지 말을 해줄게요. 2019년 기준이고 개인적인 느낌이었어요. 서울예대부터 말해줄게요. 저는 경상남도 사람이니까 서울예대 가기가 정말 빡셌습니다. 저는 원래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그 입시를 가는 그런 타입인데 그래서 한 12시쯤에 갔어요. 그때 노트북이랑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가방을 메고 갔는데 혼자였거든요. 그 서울예대에 보면 어딘지 모르겠는데 다 이렇게 잔디고 한켠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회색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쭈그려 앉아서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노트북 배터리도 없고 폰 배터리도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너무 심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다가 3시 10분에 입시를 완료했다고 하네요. 서울예대 장문 주제는 2019년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 해외 유명 영화제 수상 감독과 흥행 대박 감독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고 이유는 뭔가 생각을 했죠. 나는 흥행 대박 감독을 선택할 것이다. 이러고 이렇게 썼어요. 그 서울예대 입시장에 들어가면 그 정말 넓은데 촘촘하게 의자 책상이 정말 균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제한 시간을 앞에 띄워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제한 시간 안에 이 질문에 대한 글을 써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종이를 2번 정도 바꿨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는데 한 마지막에 2줄 빼고 다 써서 냈습니다. 다 쓰고 나서 이미지 분석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남녀 2명이 침대에 누워있는 게 나왔어요. 제가
105번 중에 105명이 시험을 보는데 105명 중에 103번인 거예요. 근데 103번이 걸리면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다른 친구들 다 나갈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기술 5명, 연출 5명 이렇게 엇박으로 나가요. 그런데 105번 중에 103번이면 굉장히 늦은 거거든요. 제가 12시 점심시간에 도착했는데 나오니까 밤이었어요. 주변이 깜깜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불려가면 또 앞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면접 시간은 5분 정도 되고 앞에서 전부 다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청 서울예대 분들이 엄청 친절하셨어요. 이게 앞에서 긴장 많이 되시죠? 막 이러면서 긴장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종이 띵동 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랑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암막 커튼이 있고 교수님이 5분 정도 계시는데 면접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진짜 아주 좋았어요. 제가 105번 중에 103번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이 정말 잘 받아주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103번입니다. 이렇게 엄청 크고 밝게 인사를 했어요. 사진 분석을 하라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권태기의 남녀라고 생각을 했다. 전체적인 색온도랑 구도랑 교수님께서 요새 남녀 얘기하는 거 조금 예민할 텐데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때 저는 큰일 났다. 그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남녀 2명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권태기의 상황이라고 그냥 설정을 했죠. 근데 남녀 얘기하는 게 조금 예민하다 하셔가지고 바로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중요한 게 기울어진 앵글을 뭐라 그러냐면 더치 앵글이라 해요. 제가 이걸 배울 때 더치커피 맛있겠다 이러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의도적으로 기울어진 저 앵글을 뭐라 그래요?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생각을 하려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떡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교수님 저 진짜 압니다. 진짜로 아는데 지금 기억이 너무 안 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답은 더치 앵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외운 건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건 제 잘못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해 주셔가지고 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매치 디졸브를 막 말을 했어요. 일단 교수님이 매치 디졸브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저 진짜 이거 짜는 거 너무 재밌었습니다 교수님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편집해 본 적이 있냐, 그리고 왜 그 많은 것들 중에 편집을 선택했냐, 그거랑 그 프로그램 안에 효과들을 모아둔 툴 같은 거 있잖아. 그 트랜지션 같은 거 하면서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 당황했어요. 아까 나는 더치 앵글도 말 못했는데 이것까지 말 못하면 나는 진짜 서울예대 굿바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영어로 하래요. 그래서 이펙트?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확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프리미어면 프리미어, 애프터 에펙트면 애프터 에펙트, 베가스면 베가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그냥 프로그램 안에 효과들을 모아둔 툴 같은 거 있잖아. 트랜지션 같은 거.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안 다치고 좋아하는 영화 3편 말해봐요. 그래서 내가 편집이 잘 된 영화 3편 정도를 말해보겠습니다 해서 1987, 소셜 네트워크, 레퀴엠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랬거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은 막 웃으시면서 애들 다 렉킴이야 이런 오늘 엄청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우셨지만 저는 웃지 못했죠. 그래서 서울예대 전체적인 분위기는 교수님들이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들어주시고 약간 오구오구 해주신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위기는 제가 본 곳 중에 정말 최고였을 정도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얘기했고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교수님이랑. 서울예대는 그랬습니다. 순천향대, 다음은 순천향대인데요. 순천향대에 무슨 ABC가 있었나봐요. 순천향대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지하철을 타고 갈 때 보이는 그 초록색 풀들이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게 눈을 좀 정화해줘서 전 좋았어요. 제 복기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C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천향대 민경원 교수님이라고 있으세요. 제가 미리 준비해갔던 그 책의 교수님이 면접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옳다구나 했죠. 그래서 이제 ABC가 아마 있을 텐데 저는 C를 준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C가 편집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3개 해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비슷한 질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적힌 걸로는 이제 처음부터 이런 질문이라서 당황스럽긴 했는데 내색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빠르게 말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3개 해봐요 해서 저는 어떤 걸 말했냐면 제가 가진 편집 철학과 그다음에 순천향대에 오고 싶은 계기 그리고 제가 편집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영화 5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면 우리 학교가 왜 학생을 뽑아야 되는지 이 학교에 들어오기 위한 자질이 뭔지 이야기를 해봐요. 이렇게 했는데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제가 왜 순천향대에 오고 싶은지를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면접을 할 때 중요한 게 질문이 들어오면 그 질문이랑 엮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주도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살짝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순천향대에 왜 오고 싶은지에 대한 계기를 적었다고. 그거를 이제 근데 그 안에 민경 교수님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잖아요.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교수님이 민경원 교수님이어가지고 이게 무슨 기회요? 이렇게 해서 딱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때 준비했던 것처럼 순천향대 커리큘럼을 시내 21에서 봤다, 민경원 교수님의 책을 읽고 어떤 걸 느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또 무슨 질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답변을 이거였나봐요. 편집자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답변이 제가 생각하기에 편집자랑 감독과 관객을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편집을 공부하기 위해서 읽은 책을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머릿속이 하얘졌죠. 영화가 아니라 편집을 공부하기 위해서 읽은 책이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면접을 준비한 기간이 좀 되니까 이제 계속 입으로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좋아하는 편집 감독이 있어? 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막 설명을 했어요. 저는 양진무 편집 감독님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양진무 편집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양진무 편집 감독님에 대한 준비도 했었고요. 대진대는 어땠냐면 대진대가 제일 첫 번째 면접이었는데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냈는데 이번 연도부터 포트폴리오 제출이 안 된다 하셔가지고 아쉬운 마음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항상 인사는 가번호로. 저는 이때 105번이었나 봐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105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어떤 질문을 들었냐면 대신대에서는 좋아하는 감독과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이러고 해가지고 좋아하는 감독과 이유를 말해보라 했지만 저는 제가 편집 전공인데 제가 좋아하는 편집 감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서 또 한 번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양진모 편집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길었나봐요. 그랬더니 면접관님들이 짧게 그래서 네 이러고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는 영화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거는 대진대 공통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나봐요. 그랬더니 엄청 주고받고 하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대진대에 지원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진대에 지원한 이유를 말하려고 이제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를 들었다. 그리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집 툴 아는 거, 할 줄 아는 거 말해봐요. 이래가지고 저는 뭐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요하게 제가 다룰 수 있는 거를 못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면접관님이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편집 툴 컴퓨터에 다 깔려있어요? 그래서 네! 깔려있습니다! 이러고 편집 몇 번 해봤어요? 이래서 이렇게 말하고 그렇구나 하고 그러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원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수원대는 엄마 아빠랑 같이 갔었어요. 제가 울산 사람인데 울산에서 수원까지 엄마 아빠랑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가번호가 9번이었나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엄청 긴장되는 마음으로 도착을 해서 바로 입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전공 어떤 거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이랑 제가 몇 편?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다 편집?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제가 다 편집을 하긴 했지만 촬영도 제작도 연출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렇게 몇 편이면은 공부는 아예 맞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너무 하고 싶어서 학업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열심히 했습니다. 했더니 특성화 뭐냐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했더니 아니라고 했더니 그러면 인문계? 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다룰 줄 아는 툴을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다빈치 디졸브를 어떻게 공부했냐고 하셔가지고 얼마 정도 다룰 줄 아냐 그래서 그냥 뭐 웨이브폼을 보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처음에 프라이머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기술적인 건 됐고 그래서 그럼 오로지 편집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냥 오로지 편집만 할 거냐 약간 이래가지고 제가 저는 주로 편집을 하지만 연출에 대한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으시고 그러면 시나리오 분석해봐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주신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서 막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cut away라는 말을 썼는데 교수님이 cut away요? 이러고 cut away랑 cut back의 차이점을 말해봐요 그랬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좀 횡설수설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나가보세요 이래서 나가고 경성대는 면접장에 진짜 경성대 시험은 망쳤습니다. 저의 실수로 인해 망쳤는데요. 경성대는 어땠냐면 처음에 들어가면 사진을 한 3장 정도 줘요. 제가 갔을 때는 무슨 경기장 사진이랑 아기가 울고 있는데 콧물이 이만큼 커져 있는 사진이랑 또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3개를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짧게 만들래요. 그래서 우와 진짜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갔어요. 그래서
그 면접장 안에 들어가서 제가 만든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어떤 감독을 좋아해요? 이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저랑 같이 첫 번째 학원을 다닌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랑 똑같은 감독을 좋아해요. 근데 그 친구 순서가 두 번째였고 제가 세 번째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겹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이렇게 아는 사람이고 이미 내가 그 감독이랑 그 친구가 좋아하는 감독이랑 내가 좋아하는 감독이랑 겹치는 걸 아는데 이걸 내가 말해도 될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 감독을 말하지 않고 다른 감독을 막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약간 꼬여가지고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혹시 제가 편집 전공인데 편집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미쳤죠? 미쳤어요. 진짜 미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광탈했습니다. 네. 자, 동방예대 시험에 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동방예대는 제가 그 학원 선생님한테 복기를 죽어도 쓰기 싫다고 했던 곳이었어요. 지금 제 손에는 동방예대 복기가 없습니다. 옛날 폰에 적어놨는데 그게 사라진 것 같아요. 공을 하나 뽑아요. 공을 뽑는데 공에 3번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3번의 공을 들고 가면 제가 뽑은 공의 번호는 이렇게 3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그 스크린에 3번에 대한 사진이 나와요. 그럼 그 3번의 사진을 보고 30초 안에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받은 사진은 무슨 박물관에 흑인 남자랑 백인 여자랑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진이었어요. 30초 동안 이야기를 생각하고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해봐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요. 저는 저 사진을 보고 이런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되게 반응이 좀 뭐랄까 그때 되게 면접이 좀 망쳤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충격이 컸던 탓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복기도 없어가지고 보질 못하겠어. 마지막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청주대학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학교는 삘이 있었어요. 합격할 것 같은데? 라는 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주대학교를 어떻게 왔냐면 오송역에 내려서 청주대학교 입구에서 내렸는데 중요한 건 청주대학교가 되게 커서 본대랑 얘대랑 되게 멀리 있어요. 근데 제가 청주대학교를 그때 늦은 밤 시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주대학교에서 딱 내렸는데 앞에 현수막으로 막 뭐가 써져 있긴 해요. 예술대 시험장 가는 길 이렇게 써져 있긴 한데 모르겠는 거예요. 학교가 너무 커가지고. 그때 아마 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내가 지도를 켜지 않았겠지. 그래가지고 기숙사까지만 진짜 어떻게 가는지 알고 싶은데 그때 아마 택시를 타면 됐었던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택시를 안 탔을까? 그러게요. 왜 택시를 안 탔을까? 그게 택시를 안 탄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주대학교 입구인데 이 주변에 기숙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타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면 탔어야지. GS 편의점 앞에, 청주대학교 앞에 있는 GS 편의점 앞에 남자 3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저 혹시 제가 이 학교에 실기시험을 치러 왔는데 혹시 여기 학교 기숙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랬는데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쭉 가셔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도셔가지고 쭉 가셔가지고 근데 그게 길이 너무 어려울 텐데 이러고 지금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저는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오케이. 데려다 주겠다. 혹시 기숙사로 데려다 줄 테니 따라오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짜 제 가방에 혹시 제 가방에 제가 먹으려고 사둔 컵라면까지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너무 감사했는데 그 기숙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정말 씻고 자기만 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도 계속 떨려서 면접 질문지 가져온 거 계속 보고 노트북을 제가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보면서 내일 과연 예상 질문이 뭐가 나올지 고민하면서 왔는데 이제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룸메로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너무 마음이 든든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또 같은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으쌰으쌰해서 면접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면접을 가야 되는데 정말 저는 이 학교에 운이 좋게 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나름의 운이 좀 받쳐줬던 것 같은 게 그 친구가 저한테 혹시 이 학교에 계신 편집 감독님이 있는데 그 감독님을 넌 아냐? 이래서 모른다. 이 학교에 편집 감독님이 있으셔? 이래가지고 누구지? 하고 제가 청주대학교에 있는 편집 감독님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외워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알면 좋지 이러고 누구 감독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제 면접장에 갔습니다. 청주대학교 면접장에 가면 그 예대 앞에서 줄을 서요. 그럼 이제 앞에 진행 요원분들이 이렇게 몇 분 계시고 이렇게 일자로 줄 다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 현수막에 있는데 현수막에 뭐라 돼 있냐면 우리 학교를 빛낸 이렇게 엄청 많은데 몇 명의 사람들 이렇게 해서 현수막이 쫙 나와 있어요. 저는 일찍 와가지고 그걸 그냥 계속 보고 있었어요. 저 영화 만든 사람 이 학교였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명을 좀 외웠어요. 청주대학교 영화 입시를 보러 갔습니다. 그 1차 대기실이랑 2차 대기실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대기실에서 글을 써요. 제가 왔을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저한테 제가 받은 제시문은 여자는 버스에 있고 남자는 바깥에 있는데 두 눈이 마주친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쓰는 거였거든요. 농촌을 배경으로 잡고 밭에 숨겨두는 그런 여자로 설정을 하고 마약을 밀매하는 여자와 그냥 농촌에 있는 청년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그 두 눈을 마주친 순간을 저는 그 한눈에 반한 순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남자가 그 여자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는데 그 서로의 정체를 모르죠. 그 상태에서 남자는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글을 다 썼어요. 글을 다 썼는데 다음 이제 면접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가 교수님 식사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대기 시간이 진짜 길었어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썼던 글을 계속 보면서 고쳤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말할지에 대한 연습도 머릿속으로 하고 그렇게 글을 넉넉한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칸막이 겹쳐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기다리고 여기서는 면접 현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다음이면 여기서 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앞에 하던 친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긴장을 감출 수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순번이 돼서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자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엄청 살갑게 막 웃어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좀 긴장을 많이 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난히 청주대에서 긴장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긴장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이러고 막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상 질문 같은 데서 하나가 나왔어요. 국제협력 중국이랑 한국이랑 공동 프로젝트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미리 준비한 질문이어서 그것도 순조롭게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놀라웠던 거. 친구가 혹시 여기 학교에 있는 편집 감독님을 아냐고 물어봐서 제가 모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감독님을 제가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그걸 아침에 찾아봤어요. 면접 가기 직전에. 근데 나온 거예요, 그 질문이. 교수님이 혹시 우리 학교에 편집 감독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압니다! 너무 알죠? 그래서 막 누구 감독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 아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대박이야!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 좀 대박이었던 건 그 앞에 현수막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다리면서 제가 누구 이 감독님도 이 작품이 이 감독이 만들었구나, 이 작품이 이 학교가 만든 거였구나 라고 봤었던 그 현수막에서 질문이 나온 거예요. 혹시 우리 학교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우리 학교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지 아나?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현수막이 있었던 분들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무슨 작품 만드신 이 감독님이랑 무슨 작품 만드신 이 감독님이랑 뭐 이렇게 하신 누구님이랑 이렇게 하신 누구님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맞아요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야가 아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 대박인데? 진짜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나오면서 그렇게 청주대 진짜 면접 너무 잘 봤다 라고 생각한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청주대가 그 소지품을 돌려주면서 그때 소보로빵이랑 우유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소보로빵이랑 우유를 받는데 면접 잘 보셨어요? 이랬는데 제가 너무 잘 봤어요 이러고 나갔거든요. 자, 너무 잘 봤어요 이러고 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 집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제 예대에서 본대로 넘어오는 캠퍼스를 걷는데 뭔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벌써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학교에 대한 안정감이. 그때 되게 평화로웠어요. 그냥 운동장도 있고 그냥 왠지 모르게 나 혼자 굉장히 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캠퍼스를 걸어 나왔고 그 결과 저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편집을 하다가 갑자기 청주대에 대한 게 생각이 나가지고 왔습니다. 청주대에 갈 때는 포트폴리오를 챙겨가세요. 청주대에는 시간대가 나눠져 있는데 면접 보는 시간대가 나눠져 있는데 그 면접 보는 시간대에 포트폴리오 가져온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가져왔다고 하니까 안에 계신 분들도 놀랬고 청주대랑 대진대가 포트폴리오를 받는다고 들어서 대진 둘 다 준비해가는데 대진대는 이번 연도 19년도부터 안 된다 했고 청주대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5부 정도 뽑아서 미리 냈어요. 미리 내고 이제 안에 들어가니까 교수님들이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청주대학교는 혹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포트폴리오를 준비해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혹시 받아주시나요? 라고 말을 해보세요. 저는 일단 청주대학교에 포트폴리오를 준비해갔는데 저밖에 준비를 해가지 않았습니다. 꼭 준비해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그걸 말해줄게요. 그 합격의 순간 정말 짜릿했어요. 이게 주변에서는 이제 제 옆 짝꿍도 이제 여러 학교 발표 나면서 합격이야 이러고 막 주위에서도 막 너 합격이야? 너 합격했어 어떡해? 이러고 같은 학교 친구끼리 같은 학교로 붙은 친구들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 진짜 너무 축하해 이러면서 진짜 좋겠다 나도 붙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하나 둘씩 떨어지고 주위에서도 저와 같은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날이 갈수록 다들 환호보단 침묵을 이어갔죠.
그래서 그때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의 분위기가 있어요. 합격자 발표라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때만의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의 순위가 낮았던 곳이 붙고 그러니까 이제 제 딴에는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는 못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점점 물 모드에 빠진 거죠. 이제 그렇게 발표가 나고 마지막에 딱 한 개의 학교가 남아있었어요. 다른 애들이 이제 학교 발표가 다 나고 저희 학교가 이 학교가 되게 발표가 늦었었는데 그때 어땠냐면 저랑 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간호학과에 가려는 친구였고 저는 영화과에 붙어야 하는 이렇게 친구 2명이 있었는데 다른 애들 학교 발표는 다 났고 저희 둘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발표를 한대요. 그래서 둘 다 마지막 학교였거든요. 둘 다 마지막 학교에서 진짜 꼭 붙자. 서로 웃으면서 만나자. 진짜 웃으면서 만나자. 우리 제발 진짜 웃으면서 만나자. 이러고 했었는데 딱 그 친구가 저보다 1시간인가 일찍 뜬 거예요. 합격이래요. 너무 부러웠죠. 너무 부러웠어요. 축하도 축하인데 너무 부러웠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나 하나구나. 이제 난 이게 마지막 학교 발표인데 왜냐면 제가 마지막 남은 이 학교는 가고 싶었어요. 굉장히 가고 싶었어요. 진짜 가고 싶었던 학교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학교기도 하고 이제 제 친구랑 저랑 둘이 남은 상태였는데 이 친구는 합격했다고 막 신나고 있으니까 이제 나도 합격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전 학교들이 좀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멘탈이 조금 안 좋은 상태였죠. 그래서 일기장도 막 박살나고 일기장이 막 분노의 일기를 막 적고 옆에서 제 친구는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고 발표가 났는데 저는 그 파란색 글자가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붙은 거예요. 옆에 있던 제 친구랑 같이. 나 붙었어 이러면서 당장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러 갔죠. 전화를 했어요. 나 붙었다 이러면서 드디어 이제 노력의 끝을 이렇게 입시를 달려온 그 순간부터 해서 그 입시를 보러 가서 내가 막 어떻게 했는지 그 노력과 모든 게 다 생각이 나면서 이 합격이라는 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의 축하를 받고 저의 대학생활이 시작되는데 코로나가 나왔죠. 이제 내년이면 4학년이고 졸업반인데 뭔가 아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대학생을 많이 못 즐긴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저의 입시썰이에요. 입시썰은 끝났어요. 정말 기적같은 순간들도 많았고 그 다녔던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요. 고3의 그 학교 수업 5시 뭐 이런 시간 마치고 바로 학원이 대구, 부산 이런 데 있었으니까 울산에서 학교를 마치면 바로 그냥 학원으로 가서 입시 준비를 했던 거. 그리고 그렇게 끝나고 항상 KTX나 SRT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집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모든 기억들이랑 그런 게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학원 끝나고 동대구역에서 먹은 그 반월당 닭강정이 아주 많이 생각이 났고 그 밑에 있던 찜닭집도 생각이 나고 친구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입시가 정말 힘들었지만 어떻게 잘 하고 싶었던 생각이랑 가고 싶었던 열정이 더 컸기 때문에 재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면접을 좋아해서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마 글쓰기 형식의 학교를 많이 갔으면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약간 꿀팁을 뭔가 입시에 대한 꿀팁을 좀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입시잖아요. 입시가 시작됐나? 하여튼 그 기간에 맞춰서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하면 좋을 것들은 학교 커리큘럼을 많이 찾아보세요. 학교에 어떤 수업이 있는지를 좀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랑 접목시켜서 약간 접목시키면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요. 솔직히 동방예대에서 공을 뽑고 이미지를 주면 30초 안에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거나 아니면 경성대 시험처럼 이미지를 3개 정도 주고 이야기를 만들어라 하거나 그런 시험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미리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야기를 그냥 쭉 만들어요. 짧은 이야기들을 한 4, 5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렇게 쭉 만들고 대략 동방예대에서 흑인 남자랑 백인 여자가 이렇게 하는 사진이 나왔다. 이러면 이제 제가 만들어뒀던 그 이야기들의 그 이미지를 끼워 맞출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갖고 와서 맞추는 거예요. 그 퍼즐처럼. 맞춰가지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바로 대답하고 그랬어요. 경성대 시험도 근데 경성대 시험이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랑 부합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건 시험을 좀 당황했던 것 같고 청주대 시험이랑 동방예대 시험이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한 5, 6개가 있었는데 그거에 딱 맞는 이미지랑 글들이어서 쉽게 좀 글을 파파파박 써내려갔습니다. 대기 시간이 예기치 못하게 길 수도 있어요. 대기 시간이 예기치 못하게 길 수도 있으니까 간식 같은 거 좀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는 꼭 챙겨가세요. 보조 배터리는 꼭 챙겨가고 뭐가 있을까? 항상 수험표는 미리미리 인쇄하고 꼭 파일 안에 넣어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면접 복장은 깔끔하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내가 나만의 이야기를 찾아서 말하는 게 더 눈에 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인사는 크고 밝게, 목소리도 크게. 진짜 목소리도 무조건 크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긴장을 안 하는 방법은 그냥 저의 마인드가 어땠냐면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한다 생각하자 라는 마인드로 갔었어요. 교수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자. 긴장하지 말자 라고 생각을 했더니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컨트롤과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주고 싶은데 뭔가 어떤 걸 더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또 줄만한 꿀팁이 있을까? 맞아.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면접은 이끌려가면 안 되고 내가 끌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원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아도 그 질문을 자신의 방향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학생을 뽑아야 되는 이유와 학생의 자질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은 네, 저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저는 왜 순천향대에 오고 싶은지에 대한 계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준비한 것들을 그냥 팍팍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이러면 정말 이건 진짜 황금 찬스라 생각하고 그냥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털고 나오세요. 진짜. 그리고 아니면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오히려 그냥 역으로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이끌려 가지 말고 이끄세요. 면접을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이끌어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와요. 그래야 나의 장점을 다 말할 수 있어. 제가 수원대 면접 봤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돼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는 분들은 꼭 후회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나?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서 찹쌀떡이 떡이라도 있나 싶어서 제가 편의점을 다 돌려봤어요. 아니 그냥 응원하고 싶어서. 제가 편의점에 떡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떡을 찾으러 갔는데 왜 하필 지금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 응원하고 싶은데 뭐 없나 싶어가지고 그냥 초콜릿을 사왔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초콜릿 이렇게 삐비빅 줘서 다들 시험 잘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준비해왔습니다. 하나 먹어볼까요? 다들 내가 초콜릿을 먹으면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붙을 거예요. 시험 다 잘 봤으면 좋겠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주세요. 성의껏 대답해드립니다. 아는 선에서 대답해드립니다.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해서 좀 부끄럽습니다. 입시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같이 영화 찍는 그날이 오기를 빕니다. 저는 지금 영화 워크숍을 2개나 들어가서 이제 영화 찍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안녕.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안녕. 시험 잘 봐요.